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미 증시는 또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우존스 마이너스 1.19, 네, 나스닥 마이너스 2.18, S&P 500 또한 마이너스 1.69%대에서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나스닥이 또 2%대 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나스닥의 최근 추세를 보면 전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이때도 2%대 급락, 2%대 급락했고 이때는 약간의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도지형을 보였던 상황이는데 이때가 21선, 61선이 만나는 시점에서 약간 도지형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또다시 하락했고 어제도 오늘도 또 2%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밴드 하단 부분이랑 밴드 상단 부분에 약간 중간 정도 지점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조금 뭐 약간 기술적 반등이든 반발 매수든 뭔가 좀 추세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유럽 증시 또한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뭐 독일 0.4,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만 약간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프랑스도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네요. 일단 어제 뉴욕 증시의 좀 급락 원인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중국 내 상하이 일단 봉쇄, 코로나 봉쇄로 일부가 풀렸지만 일단 공급 차질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경기 둔화 우려에 지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 내 국채 금리 급등에 중국 둔화 우려에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가장 큰 원인 내 국채 금리가 오는 12일, 오늘이죠. 12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2.79를 기록하며 19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 부분이랑 그리고 5월 달에 0.5% 50bp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된 점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5일 동안 계속된 중국 상하이의 도시 전면 봉쇄가 일부 풀렸으나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스닥이 급락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서부 텍사스산 원유 부분도 중국발 영향으로 4%가량 하락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또 실적 시즌이죠. 또 실적이 또 중요한 사항이고요. 올해 일평균 공매도 지난해보다 늘었다라고 하면서 비중이 외국인이 거의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일평균 공매도 4,980억에 전년 대비 14%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 순매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그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지난해보다 14% 늘었다 해서 외국인 계속 팔고 있다는 내용 부분이고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제쯤 해서 올해 초 정도만 해도 그죠. 전면 재개 일단은 상반기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핵심은 외환 거래 자유라라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 재개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새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반기 공매도 전면 재개에서 지금 이제 하반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재조합 변이 XE 첫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또다시 신규 확진자도 다시 증가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일본까지 왔으니까 또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XE 변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 XE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E 변이
일단 오미크론 변이보다 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보다 또 전파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네, 변이 부분이고요. 1분기에만 9.1조 원, 9.1조 원 팔아치운 외국인 LG 엔솔, 삼성전자 집중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만 무려 9조 원대. 올 들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3개월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에만 외국인은 9조 원을 넘게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러니 주식이 주식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긴축 우려 등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월달 1조 6천, 2월달 2조 5천, 3월달 4조 8천억대에서 9조 원대 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공매도도 아까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늘어난 공매도 부분도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저께 나온 소식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캐나다의 고농축 저용량 구연산 라텍스, 우리 휴미라, 유플라이마 고농도 출시를 했다고 어제 말 외신 기사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4월 11일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유플라이마는 이제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캐나다 의사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휴미라의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헬스케어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혁신적인 고품질 생산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 중심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캐나다는 오늘 휴미라의 고농도 소량 구연산 및 라텍스가 없는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작년 21년 12월 24일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대략 한 판매 허가를 받은 후 한 4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죠? 4개월 정도 걸린 후에 일단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캐나다, 우리는 캐나다 환자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이정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유플라이마 부분, 일단 캐나다 공급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의 기사,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램시마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 부분이고요. 해외 성공, 셀트리온, 캐나다 진출, 이거는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물론 램시마 부분도 마찬가지죠. 브라질 입찰 성공. 한국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농축 아달리무바 바이오시밀러를 캐나다에서 출시하고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공급을 위한 여러 브라질 입찰을 수주했습니다. 라고 램시마, 브라질 입찰 수주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몇 가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캐나다 시장에 아달리무바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고 브라질 여러 지역에서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유플라이마 일단은 출시가 되었다는 부분이었고요.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대로 21년 12월 달에 캐나다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한 후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브라질에서 입찰 승리. 셀트리온 또한 레미케이드를 참조하는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구매에 대해 브라질 연방정부가 제시한 공개 제안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국영 입찰인 상파울로 입찰을 포함하여 바이오시밀러 공급을 위해 브라질에서 12건의 국영 입찰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부분 이제 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제안을 통해 램시마는 연방 및 주 정부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며 인플렉시마 제품으로 치료가 필요한 전체 브라질 인구의 약
3분의 2가 바이오시밀러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의 낙찰은 중남미 최대 제약시장인 브라질, 멕시코 등지에서 환자들이 효과적이고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난 3, 4년간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입찰을 통해 렘시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최근에 또 좋은 소식, 네, 캐나다의 우리 유플라이마 그리고 약간 브라질에 입찰 성공했다는 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아까 정시도 아까 보셨던 대로 그죠. 미 증시가 특히 나스닥이 또 2%대 급락했던 상황이라서 뭐 장 초반 또 하락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아직 네 전반적으로 미 증시에 대한 추세 부분 자체가 계속 지금 하락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자제하시고 또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추매 부분도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네 모두들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잠시 네 잊고 지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